62세 박재동,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 가족이 내민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 이혼합의서. 그날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 이제 수입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내 송이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재동은 손에 쥔 식당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재동 분식 열쇠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면서 가족이랑 시간 보내려고. 재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나이 들면 더 벌어야지.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은퇴하면 연금이라도 있어야죠. 재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만히 쥐고 있던 열쇠가 식탁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시작한 식당 일이었습니다. 20살 때 주방 보조로 들어가 새벽같이 파를 썰고 양파를 볶았습니다. 40이 넘어서야 겨우 작은 분식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손맛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남한테 폐 안 끼치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재동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보험을 해약했고 전기세가 밀릴 때마다 자기 밥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허리가 아팠습니다.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에 밀려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재동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공원도 산책하고 아이들과 밥도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현실감이 없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재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동은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냄비 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재동은 불을 줄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건 따뜻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재동은 그 위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혼합의서.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재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재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가족에게 남은 건 당연한 뿐이라는 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에게 가족이 내민 건 감사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재동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30년을 살았잖아. 재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30년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죠. 거실에서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엄마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한 번쯤은 엄마 인생 살게 해드려요. 재동은 딸을 봤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빠가. 그건 부모 역할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건가요?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희생이 이 집에선 의무로만 기억된다는 걸. 제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동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송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어디 갈 데가 있어야 할 텐데. 제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이든 어디든 알아서 하세요. 이 집은 내 명의예요. 제동은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보였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제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숨이 무거워졌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제동은 목도리를 여미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 식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제동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빈 가게 앞에 서서 제동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주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동은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동은 버스 터미널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 든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식당 정리하면서 빚을 갚느라 다 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제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경수였습니다. 제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아버지 걱정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벤치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동은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제동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아팠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동은 천천히 걸어가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가족에게 남는 건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동의 아들 경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10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을 리 없는데. 경수는 회사 책상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었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누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경수야, 너는 열심히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경수는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와 누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나간 게 언제예요? 사흘 전? 미경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흘이요? 그럼 연락은요? 없어. 그 사람 전화도 안 받더라. 송이가 말했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수야,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엄마 인생도 생각해야지. 경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옛 식당 앞도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수는 터미널 쪽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터미널 근처 벤치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낡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이었습니다. 아빠,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제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경수야, 넌 왜 여기?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동은 애써 웃었습니다. 아빠가 좀 미련했지?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나가면 나도 사람이 아니잖냐. 경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괜찮아. 그냥 좀 추웠을 뿐이야.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경수는 소리쳤습니다. 제동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이와 미경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몰라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송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 밥 한 숟가락이 그냥 생긴 줄 아세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경수야,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희생은 옛날 이야기야.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경수는 누나를 봤습니다. 요즘은 각자 살아야지. 아빠도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야. 경수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빠 인생을 다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각자 살라고요? 경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찾은 가계부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매달 적자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등록금 한 번도 안 밀리게 냈어요.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약했어요. 경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송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여기 봐요. 미경이 생일 케이크 2만 원. 점심 굶음. 이게 우리가 먹은 케이크의 진짜 값이에요. 그건 송이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경수는 가계부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사랑의 무게를 그들은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아버지를 작은 고시원에 모셨습니다. 한 달치 방값을 미리 냈습니다. 제동은 작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수야,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몸이 나으면 뭐라도 해야지. 제동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며칠 후 경수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송이 혼자 있었습니다. 미경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안이 있어요. 경수가 말했습니다. 송이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아빠랑 제가 식당을 다시 할 거예요. 작은 도시락집이요. 송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너 서울 직장은? 그만뒀어요. 어제. 경수야, 미쳤어? 그 좋은 직장을.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수는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송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식당은 이미 망한 거야. 다시 해봤자 망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을 뿐이에요. 경수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배달앱, SNS 홍보. 이걸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빠 손맛은 여전히 최고니까요. 송이는 화면을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너 정말 이러려고? 네. 아빠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이제 제가 아빠를 위해 살 차례예요. 송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 후 제동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식당 자리가 아니라 작은 상가 한 켠이었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제동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수가 옆에 섰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오랜만이라 그래. 첫날 주문이 3건 들어왔습니다. 경수가 직접 배달을 나갔습니다. 제동은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손맛이 살아났습니다. 이틀째 주문이 7건이었습니다. 경수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62세 아버지의 손맛. 30년 한결같은 맛입니다. 사흘째 주문이 15건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아버지 응원합니다. 제동은 댓글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수야, 고맙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한편 송이와 미경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옛 식당 자리에 차린 카페는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대료만 나가고 재료비만 쌓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임대료 어떻게 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송이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돈이 없네. 친구들한테 빌려볼까요? 이미 다 빌렸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카페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송이는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마트 계산원 모집. 시급 10,000원. 송이는 광고를 오래 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알바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경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미경은 선반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혼자서. 아빠는 이런 걸 평생 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제동밥상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리뷰가 쌓였습니다. 송이와 미경은 매일 지쳤습니다.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어느 저녁 송이는 마트 퇴근길에 제동밥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동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웃으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송이는 발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송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아버지한테 가보자. 엄마,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송이와 미경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동은 주방에서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경수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오셨어요?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송이는 제동을 봤습니다. 제동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차렸는데 망했어요. 손님이 안 와요.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송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송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받아온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제동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너무 말을 안 했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냥 참기만 했죠. 제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제가 당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기도 해요. 송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오신 거예요? 송이가 제동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제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동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송이가 대답했습니다. 제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이와 미경은 여전히 각자의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제동 밥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은 매번 따뜻한 밥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요. 송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미경이 알바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송이는 마트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동은 가게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단골 손님이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빠 음식이 맛있대요. 제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이도 웃었습니다. 2달째 송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 좀 도와줄까요? 설거지라도. 제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돕고 싶어요. 진심으로. 송이가 말했습니다. 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주말에만 와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다음 주말 송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고 포장을 실수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제동이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달째 4사람은 조금씩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주방에서 제동이 요리하고 경수가 배달을 나갔습니다. 송이는 설거지와 청소를, 미경은 주문 접수를 맡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4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동이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네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제동은 웃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더 맛있어요. 송이가 대답했습니다. 제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재료가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제동은 아내를 봤습니다. 송이도 남편을 봤습니다. 저 이혼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송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천천히 가봅시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송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달 제동밥상은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손님이 늘어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송이와 미경은 정식으로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식구네요. 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식구였지. 제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의미의 식구예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제동은 새로 단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동밥상 손맛엔 세월이 담깁니다. 경수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어때요? 이 인생. 좋아.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말이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견딜만해. 제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송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응, 간다. 제동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송이가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봤습니다. 미경이 주문을 받으며 아버지를 봤습니다. 경수가 배달 가방을 메며 가족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동은 주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일은 많아. 내 인생, 이제야 진짜 시작이지. 제동은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그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집밥 냄새였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가족은 당연하게 여겼고 잃고 나서야 그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돌아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 증명하듯이요. 아버지 가계부처럼 당신 집에 숨겨진 희생은?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